자, 이 ADHD를 갖고 살다 보니까 네. 실패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뭐 우울이나 불안 또는 중독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어떤 동반 질환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우리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동반 질환이 거의 70~80%에서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동반 질환을 주소로 먼저 내원을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ADHD가 있구나 이렇게 예 우리가 심한 불안으로 왔는데 딱 보니까 네네. ADHD가 있더라. 그럼 네네. 뭐가 문제냐? 네네. 네. 그렇죠. 제일 흔한 동반 질환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만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까지 있을 수가 있죠. 예. 중독 증상도 심하잖아요. 알코올 중독 심할 것 같고 네. 아이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 네네네. 심하면 쇼핑 중독 도박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 네. 근데 그건 문제가 커지니까 네, 맞아요. 해결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중독은 굉장히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예, 예. 우리가 보통 이팅이라고 해서 정신과사들 이팅은 좀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섭식장애라고 하죠. 네네네. 뭐 폭식증, 네네. 거식증. 네네. 이 폭식증에 좀 시달리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먹는 거에서도 예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섭식장애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으시니까 예. 뭐 좀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일단 제일 힘든 거는 중독인 것 같아요. 특히 중독 정신이라고 예. 전공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특히 우리 요새는 우리가 도박이 굉장히 접근이 쉽거든요. 우리 그렇죠. 핸드폰을 통해서도.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실이 많고 빚을 지게 되고 이 경우에는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입원을 해도 그때뿐이고 퇴원하면 또 예,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안타깝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동반 질환이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ADHD보다는 우울증 먼저 치료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치료의 원칙은 어떤 질환이 이분의 생활에 더 어려움을 끼치는가를 보고 예, 더 위중하다라고 생각되는 질환부터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뭐 불안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불안증 먼저 예, 치료를 그렇죠.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 증상이 너무 심하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네네. 중독 먼저 컨트롤하고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 네네. 해결이 되면 네네. ADHD도 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강박장애 같은 경우도 강박증도 많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강박증은 독립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동반적으로 네. 동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박장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 정리에 대한 강박이 있다든지 청결에 대한 강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이 정리라는 게 그러면 ADHD랑 좀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흐트러져 있는 게 ADHD인데 네, 각 근데 세워서 딱 맞추는 게 강박증. 네, 근데 자기가 꽂혀 있는 그거만 또 정리하는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특정한 부분만 네, 뭐 이렇게 줄 세운다든지. 예. 그래서 또 이제 그게 잘 안 되지 않았을까 하고 또 회사 가서도 내가 오늘 정리를 어떻게 했을까 그게 제대로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네네네네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 네. 요새 미국에서는 이 노년기 ADHD에 대한 책이 나오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노년기도 ADHD 증상이 지속이 되는데 뭐 네네. 건망증 네. 때문에 네. 혹시 노인이시니까 이제 치매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노년기에서 ADHD는 이게 치매하고 정말 감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사한테 정말 쉽지 않아요? 네네 어렵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는 좀 어땠는지 과거력이 어땠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DHD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순간에는 집중력이 약하지만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렇게 집중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는데 치매는 또 그렇진 않고 또 치매는 점점 이게 악화되는 그렇죠. 그런 경과를 보이지만 뭐 ADHD는 그렇게 막 점점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과거력이나 병력을 위주로 예, 이렇게 좀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책을 나이가 들어서 내가 ADHD 걸 알아서 60이 넘어서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고 좋아진 분이 있은 거예요. 실제로. 네. 노년기도 ADHD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네, 거거든요. 네. 미국 책이니까 꼭 읽어보겠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뭐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노인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잘 치료받으시면 좋겠어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